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핵공격은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개최됐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미 외교 국방 차관급 협의체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 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핵 대량살 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고 북러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 수석 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 김정은의 집무실 전화기가 먹통이 돼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지금 초비상 상태에 돌입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사인이 서식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내부의 반란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저지할 수 있지만 외부와 연계된 김정은 암살은 어떻게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김여정이 총대를 메고 외부와 연계된 내부 적대 세력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게 김정은 개인 전화기가 먹통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걸 해킹해가지고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전화기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국가적인 이런 얘기들은 전화를 할 경우에 미국이 100% 듣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김정은이 다 알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 물론이고 조직 지도부 안에 내부 전화기 번호만 따게 되면 그 번호만 있으면 바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이 확보를 했고 수십 미터 케이블 깔고 백날 전화 통신망을 깔아놔도 이제는 더 이상 미국한테는 아무 사용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통신망이 다 그냥 이제는 뚫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사됐습니다. 전화를 딱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바로 어디로 피해라고 했는데 그 피한 방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화기가 해킹이 된 걸 모르고 그 전화기도 하다가 바로 표적화됐고 표적을 유도해가지고 죽을 것에 들어간 거죠. 지금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이제 하마스 모든 주관이 통신망 해킹에 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서 표적 공격이 가능해졌고 거의 100% 암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마스의 최고 수장인 하니가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취임식을 하는 와중에 호텔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폭사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정보 기관이 이 한이의 정보 통신망을 전부 다 해킹했고 이란까지 다 돌렸기 때문에 어디 가도 사실은 한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이 대한민국 국군에 공유가 안 될까요? 그리고 미국이 반대 주둔해 있고 김정은의 일고수 투적 사망한 솔레마니, 하마스 한이에 그리고 헤즈볼라 사령과 같이 통신망 해킹을 통해서 위치 정보 확인을 하고 AI 정보에 그 음성 영상 그리고 동작, 모션 다 입력된 AI 기계에 의해서 정밀 폭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김정은 집무실에 세팅을 해놓고 김정은이 어디 가서 뭘 하는 칫솔질하고 있고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캐치를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발사에 막 쌓아놓고 인계하는 사진도 보여주고 핵무기 자랑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이 뭔가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모든 게 해킹이 되면서 바로 김정은은 미국이 손가락 하나 딱 누르는 순간 폭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고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정은 주변에 한 5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는 그야말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를 저희가 오늘 하마스 지도자 또 헤즈볼라 지도자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사전 경고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경고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적들은 눈먼 장님이 상대방은 이들을 선 안에 딱 올려놓고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도 미국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김정은 따위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이런 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1도 없다. 이걸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같이 우리가 엮어서 김정은의 최후는 이미 정해졌고 어느 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전달해 올렸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자유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가 위해서라도 빨리 표적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 대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공습 개시 직후 이 사실을 발표하고 자국 북부 주민들을 향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레바논 남부에도 아랍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공격해 제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북부로 헤즈볼라가 쏜 로켓과 무인기 수백 기가 날아오며 공습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로켓 320여 발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 방공망이 작동해 헤즈볼라 로켓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텔아비브 북쪽 항구 도시 하이프 등지에서도 폭음이 들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이어 긴급 소집한 안보내각 회의에서 누구든 우리를 해친다면 우리는 그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했다. 양측의 공습은 오후가 되기 전 잦아들었다. 비상사태 선포 직후 이스라엘 민간항공국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나 약 1시간쯤 지나 이착륙이 재개됐다. 레바논 당국은 이날 자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함정에 탑승 중이던 해군 1명이 요격미사일 파편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군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방에 대한 양측 평가는 엇갈렸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 등 타격을 시도했지만 선제공습으로 이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적은 로켓 수백 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공격 덕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며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했다고 단언했다. 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 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계획대로 정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이 효과가 없었다고 일축하며 오늘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 충돌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갈란트 장관과 통화해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동의 친이란 저항의 충 무장단체들은 헤즈볼라의 보복을 환영했다. 이스라엘과 11개월째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정부에 뺨을 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훌륭하고 용기 있는 공격이었다며 지난달 자신들의 근거지 호데이다항이 공습당한 데 대한 보복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사회는 중동 상황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실과 레바논 내 유엔 평화유지군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을 향해 포화를 중단하고 확전을 유발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도 이날 외무부 성명에서 새로운 전쟁의 발발 위험성을 경고하며 레바논 내 안정을 촉구했다. 북계 우상 재단 붕괴, 북한 주민 해방 주사파 간첩 무리 박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